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회계사 1차 시험 원가 관리에게 기출문제 강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그 시험 문제는 원가 관리회계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는 조금은 더 어렵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질 않았어요. 그냥 변별력 있게 문제가 나왔는데, 약간 지문이 조금 다소 길었습니다. 그래서 일형 기준으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는데, 자, 41번부터 50번까지 난이도를 먼저 좀 체크해 보면, 41번 문제는 그 보조 부문호가 배분에 관한 문제, 그리고 개별 원가 계산까지 연결되는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중간 정도 난이도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42번 문제는 정상원가 계산 문제. 자, 정상원가 계산 문제는 난이도가 일반적으로 좀 높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 문제는 한 중상 정도. 그리고 43번 문제는 그냥 일반적인 공손이 있는 종합원가 계산 문제, 정상 공손원가 계산한 문제죠. 자, 이거는 난이도 뭐 중하 정도 될 것 같아요. 시간만 좀 걸릴 뿐이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44번 문제는 여기 좀 난이도 상해에 해당하는 문제 같아요. 자, 초변도 원가 계산과 전부 원가 계산의 이익 차이 조정을 통해서 직접 재료 원가 계산한 문제, 난이도 상해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45번 문제는 자, 자녀이익과 경제적 부가치 계산하는 뭐 그런 문제. 이건 뭐 난이도 하에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46번 문제는 뭐 정상 원가 계산 하에 즉 정상 전부 원가 계산 하에 손익분기점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이거는 무늬만 정상 원가 계산이지 그냥 실제 전부 원가 계산에 해당하는 그런 손익분기점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 하에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자, 47번 문제는 자, 보조 부문의 자, 유지 또는 폐쇄에 관한 의사결정 문제죠. 근데 이게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전에 2차에서 나왔던 그런 유형인데, 요거는 난이도 상위에 해당하는 문제 같아요. 시간이 좀 다소 걸리는 문제. 그다음에 48번 문제는 예전에 그 뭐 한국 시리즈의 김밥을 파는 뭐 경숙이 이야기, 그걸 공 하나 빼고 이렇게 만든 구성해 놓은 그런 문제인데, 자, 그 이것저것 물어본 문제죠. 그래서 1차에서 잘 나오지 않았던 뭐 예측 오차 원가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EVPI 등등 이것저것 물어본 문제인데, 시간은 다소 좀 걸릴 수 있겠지만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 한 중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49번 문제는 이거는 활동 기준 원가 계산하에 원가 차이 분석 문제죠. 특히 배치 수준 원가 차이 분석 문제. 근데 처음으로 추정이 필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문제 자체 풀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추정을 해야 되니까 다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역시 난이도 한 중 정도 됐던 것 같고, 자, 50번 문제는 뭐 난이도 합니다. 간단한 성과 평가와 관련된 서술형 문제죠. 자, 그러면 난이도 일단 구분을 해봤고, 저랑 같이 41번부터 이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41번 문제는 과거에 한번 나왔던 그런 문제의 유형인데, 그거에 비해서 그 자기 부분 소비 용역이 있는 경우에 자, 상호 배분법에 의한 보조 부분과 배분 문제예요. 예전에 유사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 문제는 자기 부분 소비 용역이 없었고, 자, 주 대안은 두 개의 보조 부문 A, B와 그리고 두 개의 생산 부문 C와 D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월의 각 부문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A와 B 부문에 각각의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이 존재합니다. 자, 제조 간접 원가는 A 부문에서 시간당 100원, B 부문에서 킬로와트당 20원의 변동가가 발생하고 C와 D 부문에서 각각 얼마 금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보조분 원가 배분은 상호 배분법을 사용해서 배분합니다. 그다음에 C 부문에서 생산하는 값 제품에 대한 단위당 기초 원가, 자, 프라임 코스트를 말하죠.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가 합이 10,000원이고 생산량은 50단이다. 그다음에 특이하게 이 값 제품은 C 부문에서 생산하는 제품이죠. 그래서 값 제품에 대한 월처 및 얼마의 제공권은 없다. 자, 뭐 물어봤냐면 값 제품의 단위당 원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죠. 자, 유사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보도록 할까요? 이 문제는 그냥 상호 배분법에 의한 보조번호가 배분하면 거의 끝나 있는 문제예요. 자, 봅시다. 뭐, 자, 순서 그대로 A, B. 그 다음에 C와 D죠. C와 D. 자, 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 그대로 표시해주고,
그다음에 이들의 배분전 원가 있겠죠? 배분전 원가. 그다음에 A와 B. 자, 배분할 거고, 자, 배분 후 원가를 계산하면 되겠다, 일단. 자, 배분전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A 부문의 배분전 원가를 찾아야 되니까 2200시간 곱하기 100원에서 22만원. 그 다음에 B 부문은 9000kW 곱하기 20원이죠. 그래서 18만원이죠, 이거. 그 다음에 C와 D는 문제 자료 나와 있어. 16만 1250원가. 자, 그 다음에 4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자, 이 백분위로 구하는 거예요. 자, 상호변법 문제 풀 때는 용역 수수 관계를 연립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것이므로, 자, 백분율로 표시를 해준다는 거. 그래서 백분율 구할 때 뭘 빼고 구한다?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을 무시하고 구한다. 고려하고 구해서 배분하나, 무시하고 구해서 배분하나, 결론이 똑같게 나온다. 자, 이거는 수학적으로 똑같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계산하면 되겠어요. 즉, 이런 거죠. A, 200시간 가입표. 학기가 그러면 2000시간이죠. 2000시간에 대해서 800, 800, 400이니까 40, 40, 20%가 되겠지. 그래서 40%, 40%, 20%. 자, B는, 자, 1000kW 무시하고 학계 생각하면 8000kW죠. 1000 가입표 끄면 8000분의 4000, 2000, 2000이니까 50%, 25%, 25%죠. 자, 50대 25대 25가 되겠다. 자, 그리고 각 보조 부문 A와 B의 이 배분할 총 원가를 A와 B라고 하고 연립방정식에서 세워보면 A는 22만원 플러스, 자, 요 B의 배분할 총 원가의 50%가 배분이 되겠죠. 그래서 0.5 B가 되겠고, 자, B는 18만원 플러스, 자, 자기 부분 원가 플러스 A의 40% 맨 앞에 비율 배분이 되겠어요. 자, 요 두 번째 식을 첫 번째 식에 대입해주면, 자, 0.5 곱하기 18만원이니까 9만원이죠. 자, 그러니까 31만원이고, 그 다음에 0.2고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네. 0.8A 이꼴 31만원 나오죠. 31만원. 자, 따라서 여기서 A 구해보면, 31만원 나누기 0.8 해주면 38만 7,500원이 되겠어요. 자, 하나만 구하고 1차 시험이니까 B는 그냥 자기가 그냥 여기서 구해다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38만 7,500원. 자, 곱하기 40% 하게 되면 15만 5천원이죠. 그래서 18만원 더하게 되면 여기 33만 5천원일 거예요. 자, 나머지 것도 이제 배분해주면 38만 7,500원 40% 15만 5천원. 자, 이거는 구할 필요 없겠어. 물론 그냥 공부할 때는 구해도 되지만 지금은 시험장에서는 구할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3만 5천원에 50%니까 이게 16만 7,500원이죠. 자, 두 개 더하면 38만 7,500원 검증됐고, 그 다음에 33만 5천원에 25%니까 이게 8만 3,750원이죠. 자, 그래서 요 세 개가 바로 C의 배분 원가가 되겠죠. 자, C의 배분 원가 쭉 계산해 보면 이게 40만원 나오죠. 40만원. 자, 따라서 이제 C의 여기 바로 제조 간접 원가죠. OH죠. 자, 따라서 문제 정답. C의 생산량 단위당 원가 얼마냐 물어봤죠. 즉 C 부문에서 생산한 갑제품에, 그래서 갑제품의 단위당 기초원가는 10,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000원에다가, 자, 갑제품의 총 제조 간접 원가는 40만원이죠. 자, 이걸 생산량 50개로 나누어주게 되면 이게 8,000원이니까 18,000원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은 18,000원이 되겠습니다. 답 3번이죠. 자, 그 다음 문제 봐봅시다.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좀 연습됐다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 망정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이번 기출문제 보더라도 제가 쓴 객관식 교재에 있는 문제 충분하게 풀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같아요. 특이한 문제가 별로 없어요. 한 44번 정도 약간 좀 생각이 되는 문제가, 나머지는 그닥 그냥 닥치고 그냥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42번 문제. 정상원가 계산 문제는 1차 시험에서 원체 좀 까다롭게 나와요. 그래서 정상원가 계산의 모든 개념을 다 아울러야지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오는데, 역시 이번에도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42번. 자, 주 대안은 2000X 3년 초에 설립됐고, 자, 기초제곱다 이런 뜻이고, 정상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자,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원가의 80%다. 예정 배부율은 주어져 있네요. 그다음에 제조 간접원가 배부 차이 조정 방법은 매출원가 조정법이죠. 자, 단기에 실제로 발생한 직접 재료 원가는 5만 원이고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 원가는 각각 실제액이죠. 5만 원, 3만 원이다. 실제 제조 간접 원가도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실제 조업도도 주어져 있는 거죠. 실제 직접 노무원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 기마일 제공품에는 직접 재료 원가 만 원과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 그래서 배부액은 당연히 예정 배부액이 되겠지. 8천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를 조정한 후 매출 원가가 10만 원이라면 즉 조정 후 매출 원가죠. 조정 전 매출 원가는 정상 원가고 조정 후 매출 원가는 자, 배부 차이가 조정됐으니까 정상 원가도 아니고 또 실제 원가도 아닌 거지. 왜냐면 매출 원가 조정법이니까. 자, 10만 원은 좀 애매한 수치인 거죠. 정상 원가도 아니고 실제 원가도 아닌 그런 수치. 자, 2000X3년에 기말 제품 원가 얼마야? 물어봤죠.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요거는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제조 원가의 흐름이 일단 필요해. 그다음에 요걸 먼저 그리고 뭘 찾아야 될 건지를 생각해서 바로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부가 좀 많이 되어 있으면 먼저 찾아야 될 걸 찾고 곧바로 결론을 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뭘 찾아야 될 건지를 찾아야 되겠죠. 저게 제공품이고 제품이었을 때. 자, 이건 물어본 거죠. 기말 제품. 매출원가 조정법이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조정 후에도 정상원가죠. 조정 전에도 당연히 정상원가고. 그런데 이 모든 수치, 즉 기초는 없어요. 기초는 없는데. 자, 단기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다음에 요 금액이 대체가 될 거고, 요게 매출원가죠. 자, 정상원가로 매출원가 조정법이니까 어쨌든 정상원가에 해당하는 기말 제품 재고액이 필요하죠. 이게 정상원가야 되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제공품과 제품을 다 정상원가로 표시할 수만 있으면 이걸 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다 정상원가로 표시만 할 수 있으면, 즉 조정 전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으면, 자, 정상원가의 정의, 직접 재료원가는 실제 원가니까 5만 원이죠. 자, 직접 노무원가도 실제 원가니까 역시 5만 원이고, 그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는 자, 예정 배부율이 직접 노무원가의 80%니까 요거의 80%에 해당하는 4만 원이 되겠지. 자, 차비인 정상원가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14만 원 얘기해, 14만 원. 합도 14만 원인데, 자, 기말 제공품은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단 말이지. 정상원가로 구할 수 있단 말이지. 왜냐면 기말 제공품의 직접 재료원가 만 원이고, 자, 직접 노무원가는 안 주어져 있어요. 이건 추정해야 될 것 같고, 자, 제조 간접원가 예정 배부액은 주어져 있어요. 예정 배부액이 8천 원이죠. 그러면 직접 노무원가의 곱하기 0.8이 요거니까 반대로 요거는 자, 8천 원 나누기 0.8 해줘야 되겠지.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8천 원 나누기 0.8이니까 만 원이 되겠지. 이게 만 원. 계산해주면. 자, 그래서 정상원가로 측정한 기말 제공품은 28,000원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28,000원. 자, 따라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자, 11만 2천원이죠. 빼주면 11만 2천. 역시 정상원가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이것도 11만 2천원이죠. 자, 이게 정상원가니까 대변도 정상원가여야 될 거고. 그러면 뭔만 구하면 되겠어요? 정상원가로 표시한 요 매출원가 필요하겠죠. 바로 쉽게 말해서 조정 전 매출원가 필요하단 말이지. 조정 전 매출원가. 자, 조정 전 매출원가는 이런 거죠. 조정 후 매출원가 금액이 주어져 있으니까 뭔만 알면 이거 역산할 수 있어요? 제조 간접원가 배부 차이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두 번째 필요한 거였고, 첫 번째 필요한 건 바로 이 제조 간접원가 배부 차이를 통해서 뭘 추정해야 되냐면 배부 차이 금액을 추정해야 되는 거죠. 자, OH 계정을 통해서 구해보면, 자, OH 계정의 이쪽은 실제 OH죠. 실제 제조 간접원가 주어져 있었어 이거. 실제 제조 간접원가 3만 원이죠. 3만 원이고, 그다음에 제조 간접원가 예정 배부액은 자, 여기 나와 있죠. 실제 조업도 직접 노무원가 5만 원에 80%니까 4만 원이죠. 그러면
실제보다 더 많이 배부가 됐네요. 과대하게 배부가 됐네. 그래서 과대 배부가 발생한 거죠. 자, 과대 배부 10,000원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런 거죠. 자, 조정전 매출 원가에다가 과대 배부는 차감 조정이죠. 10,000원을 뺀 게, 차감시킨 게, 자, 말 그대로 조정 후 매출 원가가 되는데, 조정 후 매출 원가인데, 자, 조정 후 매출 원가가 나와 있었죠? 10만 원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10만 원. 아, 그러면 조정 전 매출 원가는 더하면 11만 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11만 원이어야 되겠구나. 정상 원가로 측정한 매출 원가가 11만 원이고, 자, 과대 배부액 10,000원을 다 차감했더니 조정 후 금액은 10만 원이 됐구나. 그러면 정상 원가 매출 원가 11만 원이니까 정상 원가로 계산한 김하희 제품 재고액은 2,0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 2,000원이 되겠어요. 2,000원. 약간은 좀 다소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번 그 1차 시험은 중간 정도, 즉 한 45번부터 풀었으면 좀 수월했을 것 같고, 41번부터 이렇게 도전했으면 41번도 쉬웠지만 시간이 좀 걸렸고, 42번은 자, 뭘 구해서 이 답을 찾아야 될 거냐, 뭘 추정해야 될 거냐, 바로 이 배부 차이를 추정해야 된다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또 이런 구조를 잘 한눈에 이게 잘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잘 풀지도 못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좀 꼬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42번이 꼬이면 약간 좀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답을 못 골랐겠죠. 그리고 이제 43번은 좀 쉽게 풀었을 거고, 근데 44번은 또 좀 어려웠단 말이야.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좀 약간 좀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두 문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게 좀 느껴지면서 원가얘기가 좀 어렵구나 해서 이번에 좀 점수가 좀 안 나올 수도 있어 보여, 이거. 자, 어쨌든 42번 문제는 아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기출문제를. 근데 유사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유사한 문제는 회계사 세무사 기출문제로 몇 문제 있어요, 이거랑.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 문제 봅시다, 지우고. 자, 주 대안은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여, 자, 반도체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자, 직접 재료는 생산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 원가는 기초제품 15,000개, 완성도가 40%죠, 전환 원가. 자, 원가 나와 있고, 당월 생산 착수량 나와 있죠, 7만 개. 두 개 더하면 85,000개가 차변의 물량에 합의됐겠죠. 그다음에 이거 주의해야 될 표현이네. 당월 생산 착수 완성품이 55,000개죠. 그러니까 총 완성품 수량은 요거에다가 기초제품 완성 더해야 되니까 기초 완성 15,000개야. 단기 착수 완성 55,000개 더해서 6만 개, 7만 개 되겠지. 자, 김하희 정품 5,000개. 그래서 75,000개죠. 대비의 물량도. 그다음에 공선품 10만 개다. 그래서 토탈 85,000개죠. 아까 그 차비의 물량 아까 잘못 암산인데 보니까 기초 제품이 15,000개, 당월 생산 착수량이 7만 개니까 두 개 더하면 85,000개죠. 대변도 85,000개가 돼요. 완성품 7만 개. 김하희 정품 5,000개, 공선품 10,000개에서 85,000개. 자, 2월 중 직접 재료 원가 14만 원과 전환 원가 21만 원, 단기 투입 원가죠. 자, 검사 시점이 20%죠. 정상 공손의 허용 수준은 합격품 수량의 10%까지죠. 나머지는 이제 됐고, 공손의 처분 가치는 없고 모두 폐기하고, 그다음에 2월에 정상 공손 원가 물어봤죠. 먼저 뭐부터 구별해 줘야 됩니까? 정상 공손 수량 파악부터 필요하죠. 자, 정상 공손 수량을 파악해 보도록 하자. 자, 단기 합격품 수량이 필요하다. 자, 단기 합격품 수량을 찾을 때는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먼저 김하희 제공품이 합격품이냐 보자. 자, 김하희 제공품의 친척도가 80%니까 검사 시점 20% 통과한 합격품이죠. 자, 그 다음에 완성품을 생각해 보자. 완성품은 기초 완성과 단기 착수 완성으로 나누어지는데, 단기 착수 완성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항상 합격품이니까. 자, 따라서 기초 제공품 완성품이 단기 합격품인지를 보면 되겠어요. 기초 시점에서 친척도가 40%에서 출발했죠. 단기에 진행한 친척도가 40에서 100이니까 검사 시점을 이미 통과했죠. 이미 전월에 통과돼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전월에 이미 통과한 거고 당월 합격품 수량 아닙니다. 자, 따라서 합격품 수량은 단기 착수 완성품인 55,000개와 김하희 정품 5,000개 요 두 개만
단기 합격품이 되겠죠. 그래서 6만 개요. 자, 정상공선 허용률은 10%니까 6만 개 10%에서 6천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정상 공선 수량은 자, 1만 개에서 6천 개 빼주니까 4천 개랑 갈 수 있죠. 4천 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림의 가정은 아까 첫 번째 줄에 선입선출법 나와 있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종합원가 계산을 수행하면 자, 먼저 대변 물량 요약해 봅시다. 완성, 기초재원품 완성과 단기 착수 완성, 정상공손, 비정상공손, 기말 제공품이 되겠고, 자, 1단계 물량의 흐름. 자, 기초가 15,000개, 단기 착수 완성이 아까 주어져 있었죠? 55,000개. 자, 정상공손은 6,000개, 비정상공손은 4,000개. 자, 기말이 5,000개.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85,000개 되죠. 자, 이 옆에는 이제 선입선출법이니까, 자, 각 원가 요소의 투입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단기에 진행한 진척도가 필요하단 말이야. 요게 기초 시점 40%에서 출발하여, 자, 단계 100%까지 도달한 상태죠. 100% 통과한 거죠. 40에서 100. 요거는 0에서 100이니까 표시할 필요 없고, 자, 요거는 0에서 출발해서 검사 시점 20%. 자, 0에서 20%. 자, 0에서 기말제공품의 진척도가 80%죠. 전환원가 완성도는 진척도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단계, 자, 재료원가, 공정 초기에 다 투입이고, 가공가는 변동 발생이죠. 자, 이것만 공정초를 정월에 지나고 나머지는 다 당월에 지나니까 나머지는 다 100% 당월에 투입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단기 착수량과 같을 거예요. 이 합은 단기 착수량이 7만 개죠. 7만 개가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60%니까, 15,000개 오버 60%니까 9,000개 되겠고, 이거 55,000개. 그 다음에 1,200개. 그 다음에 800개. 그 다음에 8, 5, 40, 4,000개 되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2,000개, 6,000개, 15,000개, 7만 개 되네, 이것도. 7만 개. 양쪽 다 7만 개씩이네. 그럼 이제 3단계 배분할 원가는 굳이 적을 필요 없고 계산기만 때리면 되겠죠. 그래서 자, 14만 원 나누기 7만 개니까 이게 7이 14. 자, 곧바로 4단계 완성품 완성을 단위다 원가 계산해주면 이게 2원이고, 그다음에 21만 원이죠. 21만 원 나누기 7만 개니까 7, 3, 21, 3원이 되겠지. 따라서 이제 5단계. 자, 구하고자 하는 정상공손 원가는 자, 요만큼이죠. 자, 6,000개 곱하기 역시 계산기만 때립니다. 2원가. 자, 1,200개 곱하기 3원이죠. 그래서 3,600원, 1,200원 더하니까 6, 20에 12,000원이네. 12,000원, 3,600원, 그러니까 15,600원인가요? 그래서 정답은 2번 15,600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이 43번 문제는 쉬워요, 여러분들. 충분하게 연습이 되어 있을 것 같고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문제를 좀 잘 읽어봐야 됩니다. 문제에서 55,000개가 당월 생산 착수 완성품이라는 사실,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4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대안은 2000X 3년 초에 설립됐고, 단일 제품의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자, 주 대안에 2003년 1월에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박스에 이것저것 정보가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요구사항을 먼저 봐볼까요? 2000X 3년 1월에 발생한 직접 재료 원가는 얼마인가? 자, 1월 달에 총 제조 원가 중 직접 재료 원가 금액을 물어보는 응용 문제가 되겠는데, 이제 박스를 보면, 자, 단기 초에 설립됐으니까 기초 재고는 없는 상황이죠. 자, 첫 번째죠. 생산량은 500개고 판매량은 300개이다. 자, 즉 기말 제품 재고가 200개 있다 이런 뜻이고,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 만원, 판관비 20만원.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76만원. 초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40만원. 그 다음 점이, 자, 제조 원가는 변동 원가인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 그리고 고정 원가인 제조 간접 원가로 구성되어 있다. 자, 제조 간접 원가는 전액 고정 원가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월에 발생한 총 제조 원가가 300만 원이다라고 주어져 있죠. 즉 이런 거죠. 300만 원 중 직접 재료 원가 금액 얼마야? 지금 이건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가공 원가만 차감시킬 수 있으면, 자, 300만 원 중 직접 재료 원가 금액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가공 원가는 우리가 초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자, 전분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차이 조정을 통해서 단위당 가공 원가 금액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거고, 그 단위당 가공 원가를 추정해서
생산량 500개를 곱하게 되면 자 1월 달에 발생한 총 가공원가 금액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번 기출문제 중에서 이건 이제 상위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즉 아직까지 이거하고 똑같은 기출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자, 유사한 문제는 좀 있었지만 거의 이런 형태의 문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였죠. 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자, 43번 문제 풀어보면 자, 먼저 찾아야 될 게 일단 초변동과 전부의 이익 차이 조정을 통해서 단위당 가공원가를 알아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을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죠. 이건 계산할 수 있어요. 보니까. 자,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판매량 300개죠. 자, 매출액 300개 곱하기 10,000원이 될 거고. 자, 이제 매출원가는 300개 곱하기 자, 단위당 제조원가 필요하겠죠? 단위당 제조원가는 그 총 제조원가 나와 있으니까 자, 총 제조원가가 얼마냐면 300만 원이죠. 1월달. 자, 총 제조원가 300만 원을 생산량 500개로 나누어 주게 되면 자, 6,000원인가요? 6,000원 나오죠? 자, 6530. 그래서 6,000원이에요. 매출원가. 자, 그 다음에 판관비 나와 있었죠. 판관비 20만 원이죠. 그래서 매출원가 판관비 다 빼서 계산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주면 이게 300만 원이고 180만 원이니까 120만 원에서 20만 원 빼니까 100만 원이죠.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100만 원이구나 찾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이 자, 초품알. 자, 초변도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에다가 자, 뿌말 플러스 초뿌말 기말 재고에 포함된 가공원가 더하고 자, 기초재고에 포함된 가공원가를 빼주게 되면 자,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되더라. 이거 가지고 자, 단위당 가공원가를 추정해 보도록 합시다. 자, 초변도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40만 원이고 자, 방금 계산한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1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단계 설립됐으니까 기초재고는 없다는 뜻이고 따라서 이거 역산 가능하죠? 자, 기말재고에 포함된 가공원가는 100에서 40만 원 빼면 60만 원이라는 거 찾았어요. 자, 60만 원은 자, 기말재고 수량은 500개 생산량에서 판매량 300개 빼주면 200개죠. 자, 200개 곱하기 단위당 가공원가에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단위당 CC. 그래서 단위당 가공원가가 60만 원 나누기 200개 하면 3,000원이라고 할 수 있죠. 3,000원. 자, 이걸 이제 찾았다. 이제 세 번째. 드디어 이제 1월 달에 발생한 직접 재료원가 금액 찾을 수 있더라. 자, 요거는 1월 달에 발생한 직접 재료원가 금액 플러스 자, 1월 달 가공원가. 자, 1월 달에 생산량 500개죠. 500개 곱하기 자, 단위당 가공원가 3,000원 하게 되면 150만 원이 1월 달에 가공원가 발생액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요거 한 게 아까 1월 달 총 제조원가 금액하고 같겠죠? 300만 원이죠. 그래서 300만 원에서 자, 150만 원 빼주게 되면 1월 달에 발생한 직접 재료원가는 150만 원이야.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 즉 문제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을 구해서 자, 초변동과 전부의 이익 차이 조정 논리를 통하여 이렇게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1월달 발생 직접 재료원가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약간 함정을 깔아놓은 게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줬죠. 자, 이것 대신에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을 줬으면 좀 쉬운 문제였어요.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을 줬어. 이건 써먹을 데가 별로 없는데. 자, 그래서 약간 좀 숨겨놓은 문제죠. 함정도 좀 깔아놓은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생각해야 되는 문제. 문제는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5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지우고. 자, 45번 문제는 좀 쉬운 문제죠. 이건 책임의기와 성과평가의
자, 투자 중심점의 성과평가 방법인 잔여이익과 경제부가치 계산하는 문제, 좀 쉽게 나온 문제죠. 자, 주 대안의 A 사업부는 단일 제품의 생산 판매는 투자 중심점이다. A 사업부에 대해 요구되는 최저필수 수익률은 15%. 자, 잔여이익 계산할 때 필요한 비율이 되겠고,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은 10%. 이건 경제적 부가치 계산할 때 필요하죠. 그리고 법인 세율은 40%. 역시 경제적 부가치 계산할 때 필요해요. 자, 주 대안의 A 사업부에 관한 2000X3년도 예산 자료이다라고 해서 A 사업부의 연간 고정원가는 40만 원.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 550원, 제품 단위당 변동가 200원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제품의 연간 생산 및 판매량은 2,000대다, 2,000단위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네 가지 자료 가지고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정보 보니까 A 사업부에 투자된 평균 영업자산, 잔여이익 계산할 때 필요하죠. 그다음에 투하자본은 각각 100만 원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각각 1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고, 자, 뭘 물어봤냐? A 사업부의 잔여이익과 경제부가치 얼마냐 물어봤죠. 자, 뭘 계산하건 영업이익을 먼저 계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먼저 계산해 보면, 자, 문제에서 특별하게 언급이 없으니까, 자, 여기 총 고정원가도 다 통제 가능 고정원가라고 보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원익 계산해 주면 2,000개 곱하기, 자, 550원 빼기 200원이죠. 그래서 350원 곱하기 2,000개니까 70만 원이겠고, 연간 고정원가 40만 원이죠. 자, 40만 원 빼주니까 30만 원이죠. 자, 영업이익이 30만 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잔여이익 계산해 봅시다. 잔여이익은, 자, 영업이익 빼기 30만 원이죠. 자, 특별하게 법인세 효과 고려하지 않습니다. 빼기, 자, 영업자산, 평균 영업자산이 필요하죠. 평균 영업자산 100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곱하기 최저필수 수익률. 자, 두 번째 보면 15%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최소 획득해야 될 이익이죠. 자, 평균 영업자산 곱하기 최저필수 수익률. 그래서 30만 원 빼기 15만 원이니까 15만 원이 되겠고, 15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부가치 계산해 볼까요? 경제부가치는, 자, 세후 영업이익이죠. 그래서 30만 원 곱하기 1 빼기 법인세율 0.4 해줘야 될까요? 자, 빼기, 그 다음에 투하자본이죠. 이 문제에서 투하자본은 100만 원 이렇게 똑같이 주어져 있죠. 자,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이죠. 가중평균 자본비용 10%죠. 10%. 자, 그래서 자본비용이 일단 10만 원이고, 자, 세후 영업이익이 18만 원이죠. 18만 원, 10만 원 빼니까 경제부가치는 8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취재자께서, 자, 잔여이익과 경제부가치를 약간 비교해서 좀 파악해봐라, 이런 취지로 낸 문제로서 좀 쉽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15만 원과 8만 원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우고 4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대안은 정상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2000X3년 2월에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기초 재고 수량 600개, 기말 재고 수량 400개, 자, 실제 생산량 4,200개. 따라서, 자, 제품 계정의 대변의 물량의 합계, 자, 판매량 플러스 기말 재고 400개니까 4,600개죠. 그래서 기초 제품 재고 600개 빼면, 자, 생산량은 4,000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생산량 4,000개 찾아놓고, 생산량 4,000개. 자, 단위당 가격 나와 있고, 고정 제조 간접원가 총액, 고정 판매 가격비 총액 나와 있죠. 그다음에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 3개 정보 주어져 있고, 자, 현재 우리는 정상원가 계산이죠, 지금 이 문제. 그다음에 기초 및 기말적으로는 모두 완성품이며 제공품 재고는 없다. 자, 뭘 물어봤죠? 전보원가 계산하여서 2월에 손익분기점 구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정상원가 계산이니까 원래는, 자, 조정 후 매출원가 필요하죠. 따라서 정상원가로 계산한 조정전 매출원가에다가, 자, 매출원가에 조정되는 제조 간접원가 배부 차이를 뭔가 가감시키는 조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자, 정상원가로 계산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대신에 단서에 보니까 단위당 판매 가격과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하고, 그 다음 표현, 자, 제품 단위 원가는 외부 보고용 원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쉽게 말해서 기말 재고 자산의 단가와 매출원가 단가가 외부 보고용 원가니까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해 계산된 원가를 의미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정상 원가 계산인데 정상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정보를 주지 않았고, 자, 제품 단위 원가는 외부 보고용 원가, 즉 외부 보고용 원가니까 전부 원가, 이것도 실제 원가죠. 자, 당연히 전부 원가, 실제 원가 계산, 즉 실제 원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제품 단위 원가가 외부 보고용 원가인 실제 원가라는 뜻이죠. 간단히 말해서. 그러면 우리가 제조 간접원가 배부 차이 조정 방법 중, 자, 원가 요소별 비례 배분법을 사용하여 제조 간접원가 배부 차이를 조정하면, 조정 후 매출 원가와 기말 제품이 전부 다 실제 원가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이 되어지죠. 암묵적으로 출제자께서, 자, 이 문제는, 자, 제조 간접원가 배부 차이 조정 방법으로 원가 요소별 비례 배분법을 사용한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원가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면 되도록 문제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원가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없게끔 문제가 나온 거죠, 지금. 자, 따라서 이 문제는 그냥 말만 정상원가 계산이지 실제 원가 계산이나, 즉 이런 거죠. 전부 실제 원가 계산이나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자,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손익분기점, 전부 원가 계산이나 자,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자, X라고 하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자, 매출액은 전부 원가는 이거죠. 자, 매출 원가 플러스 판매 관리비죠. 자, 요 등식을 충족시키는 판매량이 바로 손익분기점 판매량이죠. 그래서 X 곱하기 판매량 곱하기, 자, 단위당 판매 가격 10,000원. 그다음에 X 곱하기, 자, 단위당 제조원가 필요하죠. 자, 어떤 제조원가 필요해요? 단위당, 자, 전부 원가에 의한 실제 원가가 필요하지. 실제 원가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원가 요소별 비례 배분법에 따른 조정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위당 실제 원가로 요걸 제조 원가를 계산해 주면, 자, 실제 원가로 단위당 제조 원가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재료 원가가 3,000원이고, 자, 직접 노무 원가가 2,500원이고, 자,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2,000원이고, 그다음에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총액이 200만 원이죠. 자, 200만 원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되겠지. 생산량은 미리 찾아놨죠. 4,000개. 4,000개로 나누어 주게 되면 요게 500원이죠. 500원. 그래서 단위당 실제 원가로 계산한 제조 원가는 얼마냐면 자, 5,000원이고 가구 원가 쪽이, 그리고 3,000원 더하니까 8,000원이 되겠죠. 8,000원이더라. 그래서 매출 원가는 실제 원가로 계산한 매출 원가는 X 곱하기 8,000원이더라. 그다음에 이제 고정 판매 관리비 300만 원이다. 자, 요 등식을 충족한 X 값 찾아주면 X 이꼴, 자, 300만 원 나누기 2,000원이니까 자, 1,500개 나오겠죠. 1,500개더라. 그래서 자, 숨어있는 약간 느낌은 제품 단위 원가가 외부 보고용 원가를 의미한다. 이 표현 가지고 제품 단위 원가는 실제 원가라는 뜻이구나. 이걸 찾아서 원가 요소별 비례 배분법에 의하여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 조정을 한다는 의미구나.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실전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자, 실제 원가에 관한 실제 자료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거니까 그냥 실제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구한다고 보고, 전부 원가 계산 손익분기점 구하는 요 등식에 대입해서 그냥 판매량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난이도를 합니다. 즉 아까 44번 문제는 좀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45번, 46번은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지우고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대안은 보조부분 S1, S2와 제조부분 P1, P2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자, 2000X3년도에 각 보조부분이 생산하여 타 부분에 제공할 용역에 양가 보조부분 원가에 관한 예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보조부분 상호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봤더니 S2 부분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용역을 40단위 소비하고 있죠. 자기 부분 소비 용역이네 이거. 어쨌든 이번 시험 문제는 이 보조부분 원가 배분과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나 있는 거죠 지금. 그것도 전부 다 자기 부분 소비 용역이 존재하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S1, S2의 변동원가 총액이 나와 있고 고정원가 총액 나와 있어요. 자, 2000X 이전 말 주 대안은 주민국으로부터 자, 현재 부문 S2에서 제공하고 있는 용역을 단위당 400원에 공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 제안을 2000X 3년 초에 수락할 경우 주 대안은 부문 S2의 고정 원가를
50%만큼 절감할 수 있다. 자, 고정원가는 감소원급이 있어야지만이 관련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2의 고정원가는 50% 회피 가능 원가. 그에 반해서 S5는 회피 가능한 고정원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부문 S2의 설비는 자, 유유 설비가 되겠죠. 이제 외부 구입하게 되면 자, 타사에 임대하여 연간 2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2000X 3년 초에 주 대한이 주민국의 제안을 수락하여 부문 S2를 폐쇄하고 자, 주민국으로부터 용역을 구입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자, 이익에 미치는 영향 물어봤으니까 자, 외부 구입 시 증분 이익 얼마냐 이거 물어본 문제죠. 자, 가장 먼저 할 일은 외부 구입량을 결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부품하고 달리 이 보조 부문 용역의 외부 구입은 자, 외부 구입량 계산이 일단 필수입니다. 그래서 외부 구입량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이게 폐쇄되는 부분 S2가 되겠고 이게 유지되는 부분 S1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폐쇄되는 부문과 유지되는 부문의 용역 수수 관계를 볼 건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 폐쇄되는 부문에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이 있죠. 이건 애시당초 빼고 계산한다. 왜냐하면 외부 구입하게 되면 폐쇄되는 부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즉 용역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것이므로 자, 자기 스스로 생산한 용역도 소비할 일이 없어요. 그 외부 구입하면 한 방에 40단위는 외부 구입할 필요가 없는 감소가 가능한 수량이 됩니다. 그래서 40단위를 빼고 계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400단위에서 자 40단위를 뺀 쉽게 말해서 자 360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 수수 관계를 계산해 주면 자 360분의 160이죠. 160 나누기 360 하게 되면 44.44%네. 자신감을 가지고 풀어야 돼 이거. 이게 딱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S1은 자 120단위분의 S2가 80단위 쓰고 있으니까 아니 120이 아니지 3개 더하면 400이지. 그래서 400단위 중에 20단위니까 428, 20%죠 이건. 이건 쉽네. 이건 20%. 자 이렇게 계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용역 자 외부 구입량 계산해 보자. 외부 구입량은 자 자가 생산량 360단위 애시당초 40단위는 외부 구입하면 감소 가능하니까 빼고 생각해요. 360단위 빼기 자 자가 사용량 곱하기 자 요 감소 즉 이게 용역 감소량인데 이 빼기 오른쪽이 자 용역 감소 비율은 이만큼 감소한다는 거죠. 폐유폐 비율만큼. 자 요거는 뭐 기본서 객관식 등등에 왜 이 비율이 되는가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놓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폐유폐 비율은 폐에서 출발해서 유지로 왔다가 다시 유에서 폐로 가는 비율 요걸 고려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용역이 감소해요. 그 이유가 S1 부문은 얘가 없어지면 20%만큼 용역 생산량이 감소 가능하죠. 자, 근데 그 전에 S1은 이 360단위에 44.44%를 용역을 필요로 했어요. 자, 근데 용역 생산량이 20% 감소하면 자, 그 전에 필요했던 양의 20%만큼 감소할 수 있으니까 결국 360단위 곱하기 자, 폐유 44.44%, 그 다음에 유폐, 그 다음에 20%. 자, 이게 폐유폐 비율이죠. 폐유폐 비율. 폐쇄에서 유지로 갔다가 유지에서 폐쇄로 가는 비율만큼 감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거 계산해주면 자, 360단위 곱하기 0.4444 곱하기 0.2 이게 32단위 나오죠. 그럼 360 빼기 32 하면 328단위. 이만큼 외부 구입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외부 구입량 구했으니까 의사결정 해봅시다. 자, 폐쇄 시 또는 외부 구입 시 둘 중에 자, S2 폐쇄 시 자, 증분이익 계산해주면 자, 관련 항목 이 의사결정에 관련된 항목 그 다음에 증분이익의 금액 그 다음에 계산 내역 이렇게 해서 쭉 계산해주면 딱 보니까 먼저 외부 구입해야 되니까 외부 구입원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구입원가 증가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얼마만큼 증가하냐면 328단위만큼 사야 돼. 자 그리고 단위당 외부 구입 가격이 400원이라고 나와 있죠. 400원. 그래서 328 곱하기 400원 하면 13만 1,200원만큼 원가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회피 가능 원가. 자 이제 회피 가능한 원가. 먼저 변동 원가 구해봅시다. VC 감소. 그 다음에 고정 원가도 아까 일부 감소한다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원가가 감소해서 이익이 증가하겠지. 이게 회피 가능 원가란 말이지.
자, 먼저 S2는 없어지니까 S2의 변동가는 전액 회피 가능하겠죠? 4만 원가. 한 가지 주의했죠. S1의 원래 변동가가 26만 원인데 자, S1의 용역 생산량이 요만큼 감소하죠. S1에서 S2로 가는 비율만큼. 따라서 변동가도 20%만큼 감소하겠지. 그래서 26만 원 곱하기 0.2 플러스 4만 원에서 일단 92,000원만큼 변동가가 회피 가능하고 그다음에 고정원가 S2의 고정원가가 50%만큼 회피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S2의 총 고정원가 4만 원 곱하기 50%. 자, 2만 원이 되겠지. 2만 원만큼 회피 가능. 자, 그다음에 요게 유유 상태가 되면 임대 가능하죠. 그래서 임대 수익 증가하죠. 임대 수익이 증가해요. 자, 얼마만큼 수익이 증가되면 연간 2만 원 증가죠. 그래서 2만 원. 자, 요게 관련 항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쭉 계산해주면 자, 92,000원 플러스 4만 원 빼기 13만 1,200원 하게 되면 요게 800원 나와요. 800원. 자, 800원 플러스가 나오죠. 그래서 요 문제의 정답은 외부 구입하게 되면 이익은 800원만큼 증가한다. 요게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문제도 풀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한 가지 2차에서는 한번 그 2차 연습서 같은 데는 있지만 1차용에서는 잘 그래도 이때 등장하지 않는 이렇게 자기 부분 소비 용역이 있었을 때 용역 외부 구입량 자 요것 좀 연습은 좀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약간 좀 까다로웠고 나머지 요것들은 전부 다 객관식 교재 다 있는 것들입니다. 외부 구입했을 때 충분히 계산한 이런 논리들은. 어쨌든 47번은 그래도 약간 좀 시간이 걸리고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난이도 상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주 대여는 제품 A를 생산 판매하려고 한다. A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200원이고 단위당 판매 가격은 500원이다. A를 판매하지 못하면 전량 폐기 처분해야 되고 자, 미리 생산한 A가 전량 판매된 후에는 추가로 생산하여 판매할 수 없다. 자, 주 대안이 예상한 제품 A의 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자, A의 판매량에 관하여 완전한 예측을 해주는 완전 정보 시스템이 있다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거. 그래서 지문을 보니까 이것저것 다 많이 물어봤죠. 자, 이 문제는 그 회계사 기출 문제 중에 그 한국 시리즈의 김밥을 판매하는 경숙 씨 이야기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문제 이거. 숫자만 이게 한 개씩 줄어든 거 이거. 0 단위만 한 개씩 축소된 건데 거의 그 문제가 똑같게 나올 거 이거. 자, 봅시다. 정상적으로 판매하면 500원 받고 팔고 제조원가가 200원이니까 이익이 300원만큼 나죠. 정상적으로 팔았을 때 이익 플러스 300원. 자, 만들었는데 못 팔면 그래서 폐기하게 되면 제조원가인 200원만큼 감소하겠지. 200원. 요 숫자만 알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안. 먼저 상황을 쭉 적어주면 자, 생산량이 상황이죠. 자, 즉 판매량이 상황이지. 500개 판매. 그 다음에 600개. 자, 상황은 이 불확실한 상황은 이 판매량이 불확실한 거죠. 40%, 30%, 30%. 0.4, 0.3, 0.3이 되겠고. 자, 대안은 뭐냐? 대안은 이거죠. 자, 몇 개 생산할 거냐? 자, 500개 생산. 그다음에 600개 생산. 700개 생산. 요게 대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500개 생산하면 어떤 판매 상황이 됐건 500개 팔았겠죠. 다 5, 3, 15. 5, 3, 15. 15만 원이죠. 15만 원의 이익이 발생해요. 즉 요 칸은 똑같은 숫자가 옆으로 펼쳐질 겁니다. 자, 여기는 600개 생산해 가면 600개 판매할 상황, 700개 판매할 상황에서는 600개 팔았겠죠. 그래서 6, 3, 18. 자, 18만 원만큼 이익이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700개 생산하면 700개 팔면 7, 3, 21. 21만 원만큼 이익이 발생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나머지 것은 자, 이런 거죠. 600개 생산했는데 500개밖에 못 팔았으니까 100개만큼 폐기했겠죠. 그래서 일단 500개는 팔았을 거니까 15만 원의 이익은 발생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100개 폐기함에 따른 2만 원이죠. 100개 곱하기 200원 하면 2만 원만큼 15만 원 이익에서 2만 원만큼 감소가 되겠지. 마이너스 2만 원. 그래서 13만 원일 거고. 자, 이것도 또 한 번 마이너스 2만 원이지. 그래서 11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700개 생산했는데 600개밖에 못 팔 상황이니까 600개는 팔았고 자, 100개는 폐기했으니까 100개 폐기분만큼 이익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2만 원 빼주면 16만 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이 성과표를 빨리 채우는 게 일단 핵심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대가 계산하면 기대가치. 자, 제일 첫 번째는 15만 원이고, 자, 두 번째는 18만 원 곱하기 0.6. 자, 18만 원 곱하기 0.6 플러스 13만 원 곱하기 0.4. 그래서 이게 16만 원 나오네 이거. 자, 세 번째는 각각 계산해 줘야 되겠네. 11만 원 플러스 0.4. 그다음에 16만 원 곱하기 0.3. 그다음에 21만 원 곱하기 0.3이죠. 그래서 계산해 주면 15만 5천 원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값이죠, 현재. 이게 바로 기존 정보의 기대가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는 완전 정보 하의 기대가치에서 뭘 빼주죠? 자, 기존 정보 하의 기대가치를 빼주죠. 자,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는 자, 각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 원래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완전 정보를 제공받았다라고 가정하고 각 정보 하에서 자, 최적 대안의 기대가치를 찾아서 곱하기 각 정보가 제공될 확률을 곱한 건데, 자, 완전 정보일 때는 각 정보하의 최적 대안의 기대가치가 각 정보하에서 각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바로 최대 성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와 똑같아. 자, 요거하고 그다음에 각 정보가 보고될 확률은 완전 정보일 때는 이 사전 확률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정보가 보고될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15만 원 곱하기 이런 식으로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는 0.4 플러스 자, 18만 원 곱하기 0.3 플러스 21만 원 곱하기 0.3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면 여기 17만 7천 원 나오죠? 17만 7천 원. 자, 기존 정보의 기대가치는 16만 원이죠. 그래서 양쪽의 차이가 바로 완전 정보가 상승시킨 기대값, 바로 완전 정보의 가치죠. 그래서 완전 정보의 가치 EVPI는 17,000원이 되겠어요. 17,000원. 자, 용어 정리. 위에는 완전 정보를 제공받았다라고 가정한 기대값, 완전 정보 하의 기대가치. 자,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는 그냥 기대가치. 용어가 좀 다릅니다. 자, 이제 지문을 봐볼까요? 기존 정보의 기대가치는 15만 5천 원이다. 땡. 16만 원이다. 기존 정보의 기대가치는. 그 다음에 기존 정보에서는 생산량이 600개일 때가 최적이죠. 그래서 틀렸고. 완전 정보 하의 기대가치는 17만 7천 원. 그 다음에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는 17,000원. 용어를 좀 바꿔놨고. 마지막에 이제 5번이 답인데, 기존 정보에서 기대가치가 가장 큰 대안을 선택했고, 이 말은 기대가치가 가장 큰 대안 600개를 선택했다는 거죠. 대안을. 그 다음에 실제로 제품 500개가 판매됐다면, 500개가 근데 판매가 됐다면, 600개를 생산했는데, 500가 판매가 됐다면, 예측 오차 원가는 얼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예측 오차 원가는 이런 거죠. 자, 올바르게 예측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적 결과값에서 자, 실제 결과를 뺀 거죠. 요게 바로 예측을 잘못해서 입은 손실 예측 오차 원가예요. 자, 최적 결과는 이거죠. 만약에 500개 판매될 거라면 최적은 이거죠, 이거. 자, 500개 생산해서 15만 원의 이익을 얻는 게 최적이었는데, 자, 실제는 600개를 생산해서 얼마만큼 이익을 얻었다? 13만 원이 실제 결과죠. 그래서 요거의 차이값이 2만 원이죠. 2만 원이 바로 예측을 잘못해서 입은 손실, 예측 오차 원가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기회 손실이라고 해요. 예측 오차, 기회 손실 또는 조건부 손실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해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49번 문제는 활동이전 원가 계산에 의한 차이 분석 문제네, 이거. 빠르게 일단 풀어봅시다, 이거. 자, 제가 그 1차 때도 강조하고 2차 강의 때도 강조하는데 요즘에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활동기준 원가 계산 문제 자체가 나온다기보다 이렇게 차이 분석 문제 또는 어떤 고객 수익성 분석 문제 이런 식으로 약간 파생 문제가 더 관심사입니다. 특히 활동기준 원가 계산과 표준 원가 계산이 결합해서 이렇게 활동별로 제조 간접 원가 차이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이거. 자, 특히 배치 수준 원가 잘 나옵니다. 자, 주 대안은 단일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주 대안은 2000X 3년 초에 영업을 개시했고, 자, 기초 없다 이 말이고 표준원가 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자, 표준은 연초에 수립되어 향후 1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
주 대안은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이용하여 변동제조간접원가 예산을 설정한다. 자,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전액 전부 기계작업 준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가이며 원가 동의는 기계작업 준비 시간이죠. 시간. 횟수가 아니라. 자, 기계작업 준비 활동과 관련하여 2000X 3년 초 설정한 연간 예산 자료, 아무런 말 없이 예산이라고 하면 고정 예산을 말해요. 고정 예산 자료와 자, 2000X 3년 말 수집한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산량과 배치 크기, 배치 규모 나와 있고, 배치당 시간 나와 있고, 시간당 원가, 단가 나와 있죠. 자, 근데 하나가 물음표죠. 예산 단가 물음표죠. 자, 주 대안의 2000X 3년도 변동 제조 간접가 소비 차이가 37,500원 불리일 때 능률 차이 얼마냐? 추정하는 문제죠. 자, 뭘 추정해야 될까요? 자, 시간당 SP, 시간당 변동 제조 간접원가 표준 배보율 또는 시간당 표준 원가 이걸 추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차이 분석 틀은 동일해요. 전통적인 변동 제조 간접원가 차이 분석하고. 자, VOH 틀은 동일하다. 자, AQ 곱하기 AP 실제 원가고. 자, AQ 곱하기 SP. 자, AQ의 근간 변동 예산이고. SQ 곱하기 SP가 SQ의 근간 변동 예산이자 표준 원가 배부액이에요. 자, 여기서 요게 바로 소비 차이죠. 요게 소비 차이. 자, 차이 결론이 나와 있어요. 소비 차이가 37,500원 분리. 왼쪽이 더 크다는 거죠. 자, 능률 차이 물어봤어요. 능률 차이. 자, 그 다음에 문제 자료 중에 자, 실제 단가는 나와 있어요. 시간당. 여기서 AQ는 실제 원가 동인수. 실제 가격. SQ는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원가 동인수. 그럼 표준 가격이죠. 자, 여기서 실제 가격은 나와 있어요. 시간당 55원. 이건 나와 있고. 자, SP는 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AQ와 SQ는 내가 찾아줘야 됩니다. 자, 이제 AQ와 SQ를 먼저 찾아봅시다. 이쪽에서. 자, 먼저 이쪽은 실제 결과고. 네, 가운데가 실제 생산량에 근거한 변동 예산이라고 작성할 거고, 요거는 문제 자료에 주어져 있는 고정 예산이 되겠어요. 자, 생산량을 자, 배치 규모로 나누어 주면 자, 배치수가 나오죠. 배치수. 그다음에 배치수에다가 자, 배치당 기계 작업 준비 시간을 곱하게 되면 자, 이 문제 원가 동인인 시간이 나오겠죠. 기계 작업 준비 시간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실제 시간이 AQ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변동예산의 이 시간이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원가 동인수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준조업도에 해당하는 예산 원가 동인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했을 거예요. 자, 실제 생산량 50단위죠. 50개. 자, 고정 예산은 요게 60개고, 이건 구할 필요 없어요. 이건 고정 제조 간접과 차이 분석 때는 끝까지 구해야 되지만, 자, 변동 제조 간접과 차이 분석할 때는 정보만 알면 됩니다. 자, 배치 크기가 250개. 그 다음에 배치당 시간이 4시간이죠. 4시간. 이렇게 정보만 적어두고. 자, 이쪽 봅시다, 이제. 실제는 배치 크기가 400개. 자, 배치당 시간이 6시간이죠. 자, 이제 계산해보면, 자, 50만 개 나누기 일단 400개 해주면, 자, 1250배치 나오지. 1250배치가 되고, 자, 1배치당 6시간이 필요하니까 곱하기 6 하게 되면, 자, 실제 총 걸린 시간은, 자, 7,500시간의 기계 작업 준비가 걸렸다는 거죠. 이게 실제 원가 동인수죠. 자, 이제 가운데가 핵심이에요. 자, 변동에서는 실제 생산량을, 자,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예산이니까, 실제 생산량의 근거 예산이니까, 자, 실제 생산량을 예산의 배치 크기 250개, 그 다음에 예산의 배치당 시간, 1배치당 4시간으로 작업을 하면, 얼마 시간이 필요하냐? 이거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자, 50만 개 나누기 250개 해주면 요게 2000배치가 필요할 거고, 자, 곱하기 4시간이니까 총 8000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게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원가 동인수 개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필요한 거 찾았어요. 자, 실제 원가 동인수는 7500시간이고 7500시간. 요거는 숨어 있고, 자,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원가 동인수는 8000시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만 알면 능률 차이 계산할 수 있죠. 자, 시간은 이렇게 구해야 될까요? 자, 먼저 왼쪽에 실제 원가 계산해주면 7,500시간 곱하기 55원 하게 되니까 여기 41만 2,500원 이 될 거고, 자, 불리한 차이는 왼쪽이 더 크다는 거죠. 크고 적어야 되니까 빼줘야 되겠지. 이만큼 빼주면 마이너스 37,500원 해주게 되면 가운데 칸의 합은 이게 37만 5천원이라고 알 수 있어요. 자, 나누기 7,500시간 해주게 되면 표준 가격은 시간당 50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정을 해야 됩니다. 50원 곱하기 8,000시간이니까 이거 40만 원이죠. 자, 따라서 능률 차이는 2만 5천원만큼 차이가 나고 왼쪽이 작으니까 유리한 차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근데 별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이거. 우리가 표준 원가 계산의 원가 차이 분석에서 추정도 많이 다뤘고, 그리고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쪽에서 이 배치 수준 원가 차이 분석하는 요 틀도 우리가 여러 번 연습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난이도 중 정도 됩니다. 중. 자, 마지막 이제 50번 문제는 1차 시험에서 가끔 이렇게 서술형 한 문제씩 나오죠. 서술형은 대부분 자주 나오는 게 전략적 관리계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전략적 원가 관리 기법 아니면 이런 식으로 성과평가 쪽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도 성과평가와 관련된 서술형 문제예요. 자, 예상과 성과평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변동에서는 일정 범위의 조업도 수준에 관한 예산이죠. 자, 이거죠. 변동에서는 최초 미리 설정해 놓은 고정 예산과 나중에 사후적으로 발생한 실제 생산량 판매량이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사후적으로 자, 실제 생산량 판매량에 근거해서 고정 예산을 변동해서 작성한 어떤 사후 예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정 범위의 조업도 수준에 관한 예산 맞죠? 일정 범위의 조업도 수준에서 실제 생산량 판매량이 어떠하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자, 성과평가 목적을 위해 자, 실제 원가를 뭐하고 비교한다? 실제 조업도 수준에 있어서 예산 원가와 비교한다. 이 말은 약간 좀 불명확하긴 해요. 자, 그냥 교수님들께서 자, 여기 실제 조업도 수준을 가면 요 SQ를 의미하는 건데, 실은 우리가 보통 실제 조업도는 요 AQ를 의미해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원래는 실제 산출량 수준에 있어서의 이런 식으로 용어를 써야 정확했는데, 그냥 대충 그냥 요 실제 산출량을 그냥 실제 조업도라고 이렇게 좀 잘못된 표현을 좀 쓰기도 합니다. 요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조업도는 실은 AQ 개념이지만 여기에서의 정확한 의미는 요 실제 원가와 그다음에 이거죠. 이 변동 예산, 바로 실제 산출량에 근거한 예산 또는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원가. 자, 요거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산출량이 정확한 표현이긴 해요. 근데 잘 쓰는 말이기도 해요. 이 예산과 성과평가에 관한 설명할 때 그냥 실제 조업도 수준에서의 어떤 예산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세모에 해당한다. 꼭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틀린 표현이 있으면 그게 틀린 말이고, 보통 요거는 틀린 표현으로 쓰지 않는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자, 2번은 균형성과표에서 전략에 근거하여 도출한 비재무적 성과 측정치는, 자, 비재무적 성과 측정치는 네 가지 관점 중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관점의 성과 측정치들이 되겠죠. 이거는 재무적 성과 측정치의 선행지표가 되겠죠. 맞는 말이고. 자, 예산과 관련된 종업원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 예산 제도는, 자,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종업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던 책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며, 왜? 자기 스스로 목표를 정했으니까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목표 달성에 대한 이 동기부여가 훨씬 더 강하게 부여되겠죠. 이까지는 맞는 표현이에요. 예산 슬랙, 다른 말로 예산 요율이라고 하죠. 자, 참여 예산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예산 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예산 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줄여준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 4번에 이제 균형성과표는 조직의 자, 수익성을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하기 때문에 영리 기업의 이야기입니다. 네 가지 관점의 성과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재무적인 성과지표죠. 자, 여전히 재무적 관점에 의한 성과지표를 중시 여깁니다. 맞고, 종합예산은 조직의 각 부문 활동에 대한 예산이 종합된, 자, 조직 전체 예산이죠. 기업 전체 예산 맞고, 예정조업도, 자, 다른 말로 예산조업도 또는 종합예산 조업도를 기준으로 수립하므로, 자, 가장 대표적인
고정예산 개념이에요. 자, 예산, 생산, 판매량을 기준으로 수립한 고정예산 개념이다. 맞는 말이에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은 쉽게 여러분들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해 보면 올해 기출문제는 원가회계가 5문제, 관리회계 파트에서 5문제에서 총 10문제가 나왔고, 자, 그 중에 9문제는 계산형, 1문제는 서술형으로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의 난이도는, 예전에 아주 어렵게 나왔을 때보다는 쉽고, 작년보다는 다소 좀 난이도가 상향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객관식 교재를 충분하게 봤으면 거의 대부분 맞출 수 있었다. 즉, 8문제 이상은 주어진 시간 내에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최소한 8문제 정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10문제 다 맞추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최소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맞출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8문제 또는 적게는 한 7문제, 또 아주 어렵게 나오면 한 6문제까지 그 정도를 목표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올해는 한 7, 8문제는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가 좀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좀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극복하는 게, 결국 원가 관리의 공부 방법론인데, 자, 암기식 공부를 한다면 좀 어려움이 느낄 수도 있어요. 이번 기출문제는. 표현이 조금 생소한 것도 좀 일부 몇 문제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2회 2주에 학습을 해왔다면, 그냥 응용해서 충분하게 그런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한 2문제 정도는 좀 고민을 해봤었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문제들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